여러분,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단순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월가의 핵심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 전망이 매우 밝으며 인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현재 주가는 그들의 장밋빛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금융판이 돌아가는 원리의 절반도 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락장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주식이 보여줄 엄청난 전망에 대해 과장 없이 월가의 시각을 담아 전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지금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월가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지점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오던 성공 공식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 초만 하더라도 내로라 하는 투자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것이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유혹했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기관들은 SP500 지수가 무려 7,600포인트라는 경이로운 수치까지 도달할 것이라며 앞다투어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2월 초 성적표를 확인해보면 나스닥은 고작 0.08% 상승에 그치며 제자리 걸음을 했고 SP500과 다우존스 역시 각각 0.87%와 1.77%라는 매우 초라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익률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시장 깊숙한 곳에서 투자의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락장의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연준 의장의 전격적인 교체 쇼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수장으로 매파 성향이 매우 짙은 인물인 케빈 워시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금리를 인하하여 시장을 떠받쳐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였으며 월가에서는 이를 언제든 작동하는 안전망인 패드 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명된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의 공격적인 돈풀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인물로 이제 시장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유동성의 공급원이 완전히 차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최근 금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과 달러의 약세 현상이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케빈 워시의 지명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 가격은 하루 만에 9% 이상 대폭락했고 은 가격은 30% 넘게 빠지며 2013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유동성 확대가 예상될 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인 금과 은이 이토록 급락했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연준의 강력한 돈줄 죄기와 긴축 환경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UBS의 최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케빈 워시의 지명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더욱 높이고 시장 전반에 흐르는 유동성 환경을 더욱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과거 2013년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하기만 했을 때도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테이퍼 텐트럼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실제로 매파 성향의 인물이 연준의 지휘봉을 잡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하락장을 주도하는 진짜 두 번째 이유가 핵심인데, 이건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AI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기업에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 역할을 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기존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3일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AI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 기능이 공개된 딱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무려 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와 자산 운용 섹터 전반이 직격탄을 맞으며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관리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주식 바스켓 지표는 단 하루 만에 6%나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낙폭은 작년 4월에 있었던 관세 쇼크 이후 처음 보는 수치로 현재 시장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 처참한데 법률 정보를 파는 톰슨 로이터는 장중에 20% 넘게 빠지며 기업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했습니다. 정보 분석 기업 가트너는 무려 30%가 급락했고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마저 13% 넘게 주저앉으며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자면 지금까지 시장은 AI를 카페의 효율을 높여주는 최신형 커피 머신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있으면 알바생들이 커피를 더 빨리 뽑아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2월부터 이러한 믿음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AI는 단순한 커피 머신이 아니라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새로 생긴 알바생이 전혀 필요 없는 무인 로봇 카페였던 것입니다. 엔스로픽이 내놓은 에이전트 기능은 사람이 직접 하던 계약서 검토와 법률 브리핑 작성을 AI가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비싼 돈을 받고 전문적인 법률 데이터를 팔던 톰슨 로이터 같은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사스포칼립스, 즉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사스사이에스란 우리가 매달 구독료를 내고 쓰는 기업용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술주를 먹여 살린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직원 한 명당 아이디 하나씩, 즉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 하나가 직원 10명의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굳이 많은 직원을 고용해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사용량 자체는 폭증하더라도 돈을 내는 기준인 사람 수가 줄어들면서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충격이 기술주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과 사모대출 시장으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모대출 시장의 약 4분의 1이 현재 위기에 처한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묶여 있다는 통계입니다. 실제로 대출 전문 기업인 블루홀 캐피탈은 9일 연속 하락하며 최저가를 기록했고 아폴로와 블랙스톤 같은 거물급 자산 운용사들도 10% 넘는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기술이 너무 완벽하게 작동해서 기존 기업의 밥그릇을 깨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스티븐 우치오 투자 전문가는 올해가 기업들이 AI의 승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먹잇감인지가 결정되는 잔혹한 생존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락장의 세 번째 이유는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트럼프표 관세 폭탄인데 2016년 1월 기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무려 1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가 동반몰락했던 1932년 대공황 시절 이후 최고치로 현재 미국의 관세 장벽이 경제 암흑기 수준까지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즉각 인상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인도 등 전방위적인 관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관세는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는데 해외에서 부품을 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의 이익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물건 가격을 올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고 이는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마음 놓고 내릴 수 없으며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주식 투자자들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워하는 최악의 공포 영화와 같습니다. 실제로 1월 ISM 제조업 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투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이미 데이터로 잡혔습니다. 관세가 단순히 정치적인 말폭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업들의 실제 장부에 막대한 비용으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잠잠하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귀환했다는 것인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인근에서 미군 F-35C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했고 유조선 보호를 위해 F-16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에너지 공급망은 마비되고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달라스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 대비 60%나 폭등하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다시 뛰고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은 물거품이 되며 시장은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란 드론 격추 소식에 유가는 즉각 3%대 급등을 보였고 에너지 섹터 주가가 오르는 동안 기술주들은 더욱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지난 2년간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과연 언제 실제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막대한 투자 금액이 언제 실제 수익률로 돌아오는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운영 비용은 증가하는 데 반해 마진은 오히려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승자와 패자를 구별해야 하는데 먼저 처참한 성적표를 보여준 페이팔은 결제 이용 건수 성장률이 1%까지 주저앉으며 폭락했습니다. 페이팔은 스트라이프나 아디엔 같은 기술 중심의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세일즈포스와 어도비 역시 기존의 구독 기반 모델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확산되면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이 혼란스러운 하락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승자가 있는데 바로 기술주 전체가 약세인 날에도 홀로 급등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민간 부문 매출이 137%나 폭증하며 인공지능 시장의 진짜 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사용자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결과와 가치에 기반한 계약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260 선까지 상향 조정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는 에너지인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가가 버티고 있어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유틸리티 섹터 역시 방어적인 성격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의 매출 구조가 인간의 머릿수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성과에 기반하는지입니다. 톰슨 로이터나 가트너처럼 인공지능이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는 미래의 꿈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1.5조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확대안은 방산주들에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며 최근 관련 섹터의 급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도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때 72,000달러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현재 회복을 시도 중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기보다 변동성 큰 기술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진짜 안전자산인 금은 잠시 조정을 거치는 듯하더니 다시 반등에 성공하여 온스당 970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강력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이치뱅크 전문가들은 이번 금값의 조정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며 금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열리기 전 발표될 민간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경기 지표는 향후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구글과 퀄컴 그리고 ARM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니 시장의 향방을 끝까지 긴장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먼저 실적을 공개한 AMD가 주당 순이익 1.53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32를 시원하게 상회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고전하더라도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장의 등락도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결국 2026년이라는 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며 남은 10개월의 흐름을 냉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 대형 기관들이 여전히 SP500의 연말 목표치를 800에서 80포인트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경로는 바뀌었는데 이제는 탁 트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고 돌이 튀는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월가가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60%의 확률로 상반기에는 고통스러운 조정을 겪고 하반기에 다시 질주를 시작한다는 관측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의 청문회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등 상반기 내내 몰아칠 변동성을 견뎌내는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고 AI가 실제 돈을 버는 숫자를 증명해낸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강력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0%의 확률인 스태그플레이션의 4시나리오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관세로 물가는 오르는데 워시 의장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 인하를 멈춘다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출 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나스닥 25 영선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강력한 강세장이 완전히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거나 사두면 오르던 무지성 매수의 시대는 끝났으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확실한 종목만을 골라 담는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 주식이 못 가는 이유는 AI가 가져올 파괴적 변화에 대한 공포가 혁신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 교체와 트럼프 관세,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세 가지 거대 악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내린다고 해서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단지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금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에너지와 유틸리티, 방산 섹터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월가 기관들은 이미 가치주 중심의 로테이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의 투자는 지수 전체를 사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종목을 선별해내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투자는 눈앞의 일시적인 소음보다 길게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보느냐의 싸움이며 자신이 믿는 시간을 견딜 때 비로소 수익이 완성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팩트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